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헌재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헌재 주변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아마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하기 2, 3일 전에 경찰에다가 사전 준비해 달라고 비밀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강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다.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음 주 3월 26일 이후로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강제 조치라는 게 보통 2, 3일 전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헌재 주변을 전부 다 차벽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의 보통 반경 1km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특히 헌재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1인 시, 농성 이런 것도 집시법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에 의해서 경찰의 강제 조치, 소위 말해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토대로 저는 이번 주는 이미 지났고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공직선거법 2심 선고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빨라요. 그것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여당 의원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기각보단 각하를 주장해 오셨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각하냐 인용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 특히 소추인 측에서 내세우는 증언, 또 진술, 또 뭐 증거물 등이 상당히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오염됐을 경우에는 이 신빙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게 탄핵에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인 요건을 이 탄핵 심판이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를 보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 안에 있어서 내란죄를 삭제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법령을 여러 건을 위반했다. 그 위반 사례가 10차례 넘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지난 3월 7일 날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형사20호부 재판장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은 절차적인 적법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재판관 8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절차 하자가 많다는 것을 뭐 헌법학자나 저희들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등 이런 분들이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또 여러 정황상 뭐 여러 정치적인 이 요소들이 또 많은 압박을 할 거고요. 그러나 탄핵 인용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된다. 6대2가 안 된다 하면은 결국 각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 각하가 훨씬 더 인용 기각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덜하다.
라는 입장에서 각하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각하를 제가 일관되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만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난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문이 본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쪽에 방점이 많이 실려 있고 저희 의원들도 저희 거의 다 요새는 이제 각하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니 뭐 탄핵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29차례 탄핵 소추안을 냈고요. 13건을 통과시켰고 8건이 기각당했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장관 이분도 어제 2시간 변론했는데 96일 동안 장장 96일 직무정지 거기도 탄핵 기각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최상목 탄핵 기각이 될 겁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일종의 뻥카로 보이는데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 해라. 그거는 또 기각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 운운 하는데 본인을 한번 되돌아봐라. 본인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 또 8개 사건 아닙니까? 본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본인이 초급하다. 초조하다. 정말로. 초급하고 초조하고 갈급하다라는 걸 하고요. 제가 딱 그 얘기를 지금 든수한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은 대통령께서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말씀하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정말 허망한 짓을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그러면 3월 말 4초입니다. 3말 4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4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각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당이나 박사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류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파악하신 게좀 안에 기류가 좀 어떨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학자들 또 정치권 헌재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네. 혹시 마은혁 후보자 특강만으로 임명 혹시 되더라도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명 안 됩니다. 마은혁 후보자 같은 사람 어떻게 임명시킵니까?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임명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른다. 정말 마은혁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인민 노련에서 활동한 것부터 시작해서 젊은 시절 사회주의를 꿈꿨던 분이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결 등등을 보건데 정말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가 없다. 임명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거듭 좀 거세게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민주당의 싶습니다. 장애 투쟁? 예. 민주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만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하고 의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도부하고 또 이 투쟁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이나 또 이런 게 다르죠. 그러나 우리도 정말로 지도부보다도 훨씬 더 민주당 저쪽이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한 60여 명이 뭉쳐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참 이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더 처절하게 한다. 저 처절한 심정을 갖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뭐 완전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일당 독재 국가에서 이재명 대표 그 당 어제도 제가 카스트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스트 정당에서 최고 거기가 이재명 측근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당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견해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양한 의견 속에 투자하는 정당이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도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저는요, 지도부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중도에서 표가 빠진다. 저는 그거 자체를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 구속 사태를 보면서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세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자청을 해. 그리고 나서 중앙지법의 영장이 아니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12월 6일 8일 기각당해. 또 12월 19일 압수영장 기각당해. 또 중앙지법에서 무려 조 임무 종사자들까지 16번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해. 중앙지법이 안 돼. 그러니까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해.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맨 처음에 1차 체포영장 이순영 부장판사 또 기상천외한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해. 또 1월 15일 신한일 부장판사 2차 체포영장 이거는 정상적인 체포영장인데 그러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서 관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를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야. 불법이 연속이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지는 분도 그냥 수사기관의 강압, 횡포에 의해서 인권이 말살되는데 아니 일반 서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수사기관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지도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국민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중도나 진보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별로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면은 누구나 다 우리 당에 대한 지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비운기 핵심한 사람 이번 사태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차적인 정의, 공정성 이런 절차 자체가 없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4일날 탄핵 소추안 만들고 12월 7일 1차 안 되고 14일날 통과시키고 미국 같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듀 프로세스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1972년 우리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터졌을 때 상원에서 마지막 표결 절차 전에 사퇴를 하시는데 그때까지 2년이 걸립니다. 2년. 우리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의 그 민주당이 딱 내란죄로 규정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언론을 몰아가고 또 여론이 그게 따라가고 그러면 국민 여론 다 따라가. 그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에 분위기에 꼼짝 못하잖아. 우리 국민 국회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분위기에 전부 우측당해서 아무 말 못했잖아. 그런 어떤 절차 정의가 안 되는 게 국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절차 정의 정당성이 어떻게 이 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시켜 주는 게 그게 진짜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는 의견이 다르다. 그렇지만 뭐 지도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 아,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 저는 좀 더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탄핵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반대하신 분들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찬성하신 분들 중에도 또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참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뭐 저하고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 생각 자체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